그런데도 이제 한두 개 법원이 끝까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게 지금 사법부 내 구성원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정말 이 행동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고운 말을 쓰게 해서 인용한 겁니다. 좀 전에 사면 말씀을 드렸더니 막 댓글에 지금 16,000여 분이 그냥 그 사면 싹 다 사면 헨따이 라보님 싹 다 사면인데 또 사면 반대 수영조아님은 사면 반대 뭐 해서 아주 뜨겁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정권 초기에 논쟁을 좀 최소화하고 성과와 개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분들이 이제 사면에 신장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댓글도 다 보면서 저희도 고민 더 하겠습니다. 이사회도에서도 아까 이사만 논란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정했잖아요. 우상호, 모광수 등. 그러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비판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비판이 가해졌기 때문에 모광수 민정수석 엄한 행동 못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면 안 돼요. 우려하고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했으면 오케이. 그런데 잘할 수도 더운데 이상한 행동하면 그때는 또 비판하겠다 해야지.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권자들이 또 그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이었을 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보고 그냥 무슨 상황 바라보듯 그냥 뭐 말만 하면 경로만 하면 경로지만 사실 그 쌍욕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막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진짜 왕이 된 줄, 제왕이 된 줄 착각하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진영이냐 민주당 안에서는 끊임없이 견제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글와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스스로 설득이 되고 또 거기에 동의가 되거든요. 사법부가 먼저 정리해야 된다, 대변인님. 네. 그러면 사법부가 먼저 정리할 사람 한 분 있는데 지기현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정리해줘야 돼요. 계속 지금 재판을 계속 한다는 게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거의 막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계속 과연 이 재판부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요, 사법부에 대한 특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특검을 먼저 이제 통과시켰고 그 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법부에 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나라가 너무 좀 우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무조건 독립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데 이번 계기에 그것도 다시 좀 재정립을 좀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생각하는 건데 다른 뭐 돈과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독립은 필요하지만 국민들 머리 위에 국민들 위에서 살려고 하는 독립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그 사법부의 문제점은 사법부 독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정말 무엇으로부터 독립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 그래야 어떤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 공화국으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정립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스스로 이제 사법부가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정치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법부에게 기회를 좀 주고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루샤 정답님께서 지기현 조희대 심우정 대법관들 파면하고 처벌하라. 우리가 이제 한참 대선 전에 많은 정말 분노의 목소리들을 냈었고 민준님께서 심우정 딸도 조사해라. 지금 뜨겁게 17,000여 분 들어와서 많은 댓글 주고 계신데요. 좋아요는 5,20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더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윤석열 6차 이제 공판 출석하면서 씩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시 재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 사실 비아폰 삭제 지시 경찰에 소환하기로 검경이 했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법원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거 증거는 제가 인멸할 수 있지만 남한테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증거인멸 교사는 본인 증거인멸보다 훨씬 무겁고 비열한 범죄입니다. 그랬고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잖아. 더 웃긴 건 이런 자가 오늘 또 이제 법원 출석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아직도 왜 구속 안 됐어? 또 이제 잠깐 잊어먹고 있다가
대선 승리의 기쁨에 아직도 구속 안 된 거야? 또 열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이번 주 직위원이 정말 신뢰를 회복하려면 석방 취소부터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이 송치한 것 중에 군사반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군사반란이라든지 이번에 증거인멸 교사는 추가 기소를 안 했거든요. 네. 그걸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안 하면 특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직위원이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렇죠. 검찰 촉구하고 아니면 특검이 바로 해야 된다. 네. 12일 날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네네. 했는데 아마 출석하게 되면 최초로 이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할 겁니다.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네. 검찰에도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는 네. 인간인데 경찰이 감히 이럴 사람이잖아요. 경찰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도 아니지만. 안 나갈 겁니다. 네.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안 하면 무조건 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는 사병도 없잖아요. 네. 바로 체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번, 세 번 안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그래야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저기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환 통보에 만약에 응하더라도 나와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사실 아닌 내용을 가지고 또 사실을 호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 신병이 확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짓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깨끗하게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소나기 내린다고 소나기 피해가지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올 건데 뭐 지금 그거 피한다고 되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6월 안에는 구성해가지고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수사하면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 다 넘겨받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은 그냥 필연적인 순서다. 한 달 정도만 눈 꽂고 안이 꽂고 막 보기 싫어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해가지고 체포영장까지 가는 동안이라고 하면 시일상으로 특검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여요. 경찰의 체포까지 직접 집행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검이 다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는 네. 대법원이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니 어쩌니 말을 해놓고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지금 그 당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카페 주점 뭐죠? 저 고급 술집 그거 했던 그 주인이 이제 잠적하고 없다는 거고 건너편에서 하던 것도 이제 폐쇄하고 다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그 술집에 대한 현장에 대한 조사 이런 건 어려운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뭐 굳이 현장 조사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만 뒤져봐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확인했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국민께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이렇게 큰 혼란이 있기도 했고 직위원 판사가 내랑 우두머리를 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대법원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흘에 만에 뭐 무슨 유죄 판결을 내리니 어쩌니 그러면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신속하게 조사한 다음에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 네. 그 대법원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 김영란법 위반이네, 뭐네, 뇌물죄네. 그럼 그 다음에 기소 절차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하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매를 보는 거다. 네. 빨리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라고 국민들이 시간을 많이 준 셈인데 이게 이렇게 네. 시간 걸릴 일이 아니죠. 저한테 권한 주면 저는 하루 만에 조사할 것 같은데. 그 두 분한테 연락하고 예. 지금이 뭡니까? 예. 왜 만났습니까? 아하. 돈 누가 냈습니까? 몇 시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그동안 직위원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재판 뭐뭐 맡으셨습니까? 변호사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술집 사장님 전화했고 솔직히 네. 말씀하세요. 몇 번 왔어요? 누가 돈 냈어요? 이거 네. 그 하루만 되지 않나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네. 앞으로 특검으로 추천해 아니 주시고 그거는 아니까 탐정, 네, 개인 탐정으로 할 때 아니 이게 지금까지 결과를 안 내놓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재판 모니터링하는 온건한 시민단체들은 직연을 바꿔라. 비공개 재판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공개 재판을 암시하고 있다. 계속 피고인에 특혜를 주고 있다. 지금도 난리예요. 이 순간에도요. 그 재판 모니터링 단체들이. 네네. 완전히 직연뿐만 아니라 조이대 때문에도 큰 문제가 됐지만 네. 직연까지 포함한 지금 사법부 전체가 완전히 국민들부터 박살이 나고 있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간단한 거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러면 진짜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사법부가. 30명 늘리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개혁의 혁신의 그 바람이 밖에서 안에서 안 하면 이제 밖에서 외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6차 공판 받고 있고 김건희 양평거 뭐 원희룡 전 장관을 조사 한 해 만에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이치 거 기존에 이제 조사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면 부부 공동으로 구속 가능한 거잖아요. 법에 뭐 부부를 공동으로 하지 말라 이런 거 없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부부 공동 구속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적 감정이 네. 부부나 형제 중에는 한 명만 구속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걸 윤석열에도 다 깼죠. 3족을 멸하듯이 달려들어서 동시 구속을 계속 추진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 국민들의 법 감정이 부부를 동시 구속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죄가 너무 커서 그런 법 감정도 거의 있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그런 법 감정 이야기한다 해도 양해를 구하고 조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런 법 감정 가지고 있는 국민마저도 이건 두 사람 같이 구속 최은수까지 3자를 동시에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조국 대표님 때 어떻게 말씀 됐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 배우자는 3년 반을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2년을 실형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제 7개월을 살았죠. 그러니까 부부 합산 6년입니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고 그때 박수 쳤던 사람들이 부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아니 이게 사안이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국가를 완전히 거덜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과 그리고 수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이 부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부부가 계속 사고 쳐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국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계속 사고를 치면 그 한 사람을 빼줄 겁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부부라고 해서 한 명을 빼준다? 아이고. 나노리님께서 조국 대표랑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못난이님께서 500년 형도 아까워요. 4형 이렇게 써주셨고요. 우리 소장님 1등 공신입니다. 격려 글도 있고. 지금 19,000여 분께서 아주 뜨겁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윤석열 부부 얘기하지만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반 처형됐죠. 기요틴에. 아니 근데 이게 누가 누구를 보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자업자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지키겠다고 그렇게 특검 막 거부하고 이거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